안녕하세요. 보름달 재가복지센터입니다. 내가 또는 부모님이 몸이 편찮으신데 아직 혜택을 못 받고 계신 분들 혹시 있으신가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회보험 제도가 있다는 건 알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이용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떤 것들을 알아봐야 하는지 막막해서 아직까지 신청을 못하고 계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장기요양보험 제도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게 도대체 뭔가 하고 궁금하시지 않으셨나요? 장기요양보험은 원칙적으로 별개 제도임에도 보험료를 건강보험료와 합쳐서 징수하다 보니까 존재 자체를 모르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어요. 저도 이 일을 시작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저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정말 재밌게 봤는데요. 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에서도 장기요양보험에 대한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그 내용은 주인공인 손녀가 할머니를 요양원에 모실 돈이 없어서 할머니를 집으로 모셔와서 케어를 하게 됩니다. 근데 손녀가 돈은 벌어야 하니까 낮 동안에는 할머니가 혼자 계시고 일이 끝나고 퇴근을 한 후에 저녁에는 할머니를 이제 케어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생활이 힘든데요. 그때 지인이 장기요양 제도에 대해서 이렇게 알려주면서 도움을 받으라고 합니다. 이렇게 주인공은 장기요양 제도의 혜택을 자신이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신청을 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주인공처럼 정보를 잘 알지 못하면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받지 못하고 어르신과 가족들이 힘들게 시간을 보내면서 지낼 수밖에 없게 돼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와, 진짜 정보가 진짜 중요하구나 라는 거를 정말 많이 느꼈어요. 하지만 노인 장기요양 보험에 대한 정보를 찾으려면 귀찮기도 하고 이걸 어디서부터 어떻게 찾아야 할지 막막하기도 하실 거예요. 그 정보 오늘 보름달 재가복지센터가 다 알려드리고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딱 10분만 집중해서 봐주세요. 집안에 나이 드신 어르신이 질병 또는 혼자 생활하기 어려울 때 국가에서 도와주는 장기요양보험이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과 다르게 어르신들을 위한 보험 제도이고요. 오늘은 노인 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이고 그리고 신청 절차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등급 판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이란 스스로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고령자 혹은 노인성 질환을 앓고 있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에서 제공되는 사회보험 제도입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을 통해서 재가급여를 받을 수 있고 등급에 따라서 월 한도액을 달리하는 등 맞춤형 혜택을 제공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신청 자격으로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및 그 피부양자 그리고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해당이 되고요.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의 노인 또는 만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의 보유자로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이들이 신청 대상에 포함됩니다. 노인성 질병의 경우에는 치매와 뇌혈관 질환, 그리고 파킨슨병, 그리고 루게릭병, 다발성 경화증이 이에 해당됩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신청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로 장기요양보험을 받고자 하는 분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신청서 작성 시에는 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나 노인복지센터에서 대리 신청으로 할 수 있고요. 신청자는 본인 또는 대리인 신청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신청 방법으로는 공단에 직접 방문하시는 것과 우편, 팩스, 인터넷, 전화 신청까지 가능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나면 등급 판정까지는 약 30일 정도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공단 직원이 방문 조사를 나오게 되는데요. 신청서를 제출하면 공단에서 전화가 옵니다.
그러면 그 전화로 방문 일정을 정한 뒤에 직접 공단 직원께서 그 날짜에 방문을 해주셔서 조사를 진행하게 됩니다. 병원 진단서 제출도 있으니까 혹시 치매 진단서 발급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다니시는 병원이 치매 진단서 발급이 가능한 곳인지도 미리 문의 후에 정기적으로 다니실 병원을 정하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으로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장기요양 인정 및 장기요양 등급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장기요양 등급판정위원회는 공단이 제출한 의사소견서와 조사 결과를 토대로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합니다. 등급판정위원회는 신청자의 심신기능 상태 등을 조사해서 등급을 판정하는 역할을 하고요. 최근 6개월 이내에 질병이 발생했다거나 아니면 수술 등으로 인해서 급격한 기능상태 변화가 있는 경우에는 수급자로 인정이 되지 않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표는 장기요양 인정 조사표인데요. 신체 상태와 인지 상태 등을 평가하고요. 평가 기준은 총 52개의 항목으로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서 등급을 확정합니다. 공단에서 방문조사를 나오면 방문조사원이 인정조사표에 따라서 어르신 또는 보호자에게 질문을 하고 생활환경과 어르신의 행동 관찰 등을 통해서 인정조사표에 체크를 합니다. 공단에서 사용하는 장기요양 인정조사표를 보시면 방문조사에서 조사원이 확인하는 내용이 무엇인지 알 수 있으니까 조사 나오기 전에 한번 쓱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릴게요. 등급 판정은 건강이 매우 안 좋다, 큰 병에 걸렸다 등과 같은 주관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심신의 기능 상태에 따라서 일상생활에서 도움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장기요양 인정 점수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6개의 등급으로 등급 판정을 하게 되는데요. 1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차이고, 2등급은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차이고, 3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차이입니다. 4등급은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는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입니다. 5등급은 치매 환자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인지지원 등급인데요. 이 등급은 치매 환자로서 장기요양 인정 점수가 45점 미만인 자를 말합니다. 다음 단계로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등급 판정위원회가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한 경우에 장기요양 인정서를 작성해서 수급자에게 송부를 합니다. 판정 기간이나 받을 수 있는 서비스 종류, 그리고 월 한도액이나 본인 부담액을 장기요양 인정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시는 건데요. 수급자는 장기요양 인정서에 기재된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장기요양 급여를 이용하게 됩니다. 각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다르게 되고요. 서비스의 종류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이렇게 3가지로 크게 나누게 됩니다. 재가급여는 먼저 방문요양,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인지활동형 방문요양,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 기타 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생활 및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복지용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급여입니다.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의 경우에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에서 급식과 요양 등 일상생활 편의를 제공하게 되고요. 특별현금급여는 쉽게 말해서 가족요양비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장기요양 수급자가 먼 거리에 섬이나 이런 곳에 거주하거나 선제지변,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 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게 될 경우에 그 가족이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것을 현금급여라고 합니다. 이렇게 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이고 신청 절차와 등급 판정은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까지 알아보았습니다.
그러면 등급 판정도 받았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이 되었다면 다음으로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 하나인데요. 장기 요양 등급별로 어떤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장기 요양 등급은 크게 어르신의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에 차등을 주어서 등급을 부여하게 되는데요. 어려운 용어로는 장기 요양 인정 점수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어르신의 상태를 항목별로 점수를 주어서 최종 등급을 부여하게 됩니다. 등급별 이용 가능한 급여 종류를 살펴보면 노인 장기요양보험에서는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급여가 달라요. 각 등급별로 받을 수 있는 급여 종류인데요. 먼저 1등급과 2등급은 이 등급에 속하시는 분들은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어요. 재가급여는 주로 집에서 받는 서비스이고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이 포함이 되고요. 시설급여는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면서 받는 서비스를 말합니다. 3, 4, 5등급, 이 등급의 분들은 주로 재가급여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에 시설급여가 필요하시다면 별도로 장기요양급여 종류 및 내용 변경 신청을 하시면 되고요. 마지막으로 인지지원 등급은 주야간 보호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로 치매가 있는 노인분들이 주간 또는 야간에 보호시설에서 돌봄을 받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특별현금급여로 가족요양비도 받을 수 있고요. 이 경우에는 종일 방문요양, 단기 보호급여 등의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은 등급별 사례와 우리 부모님에게 진짜로 필요한 서비스가 어떤 것일지 간단하게 알려드릴게요. 1등급은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어르신입니다. 대부분 누워서 지내야 할 정도로 심신 그리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이 해당이 되는데요. 1등급은 하루 최대 4시간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간호, 방문 목욕, 주 야간 케어가 제공이 됩니다. 1등급의 경우에는 지속적인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에 요양병원이나 요양원 입소 케어가 필요하고요. 또는 장시간 방문 요양 그리고 24시간 간병 케어를 받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2등급은 1등급의 단계보다는 몸을 스스로 움직일 수 있는 어르신이 이에 해당되는데요. 거동이 불편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렵거나 씻을 때 그리고 식사 시 도움이 필요한 것은 1등급과 비슷한데 1등급이 모든 일상생활에 완전히 도움이 필요하다면 2등급은 스스로 몸을 조금씩 움직일 수 있고 스스로 체위 변경이 조금씩은 가능한 어르신을 말합니다. 이 등급은 하루 최대 4시간의 방문 요양 서비스를 받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방문 간호, 방문 목욕, 주 야간 케어가 제공됩니다. 다음은 3등급입니다. 3등급은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요. 3등급의 어르신은 거동은 불편하지만 부축이 필요하거나 지팡이나 성인용 보행기를 이용하여 거동을 할 수 있는 정도를 말하고요. 3등급의 어르신은 가능한 보행기를 이용하시길 권하고 있습니다. 4등급도 3등급과 마찬가지로 심신의 기능 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말하고 있는데요. 3등급과는 다른 4등급은 거동은 가능하지만 기력이 없어서 식사 준비나 가사활동 등이 스스로 하기 어려운 어르신, 지팡이를 이용하면 어느 정도는 외출이 가능한 정도의 어르신을 4등급이라고 합니다. 3등급과 4등급 똑같이 방문요양 서비스는 하루 최대 3시간까지 이용이 가능하고요. 방문요양 서비스에는 식사 준비, 외출 동행, 가사 도움 등 어르신의 일상생활을 주로 돕고 있습니다. 5등급은 반드시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하고 치매 교육을 이수한 요양 선생님께서만 서비스 제공이 가능한 등급이고요. 5등급 어르신께서는 인지활동형 방문 요양 서비스만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계신 노인분들을 위해서 제공되는 서비스이고요. 따라서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집안일이나 식사 준비 등 가사 지원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지지원 등급인데요.
인지지원 등급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체 상태와 관계없이 경증 치매 어르신도 장기요양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인지지원 등급을 신설하였습니다. 인지지원 등급은 방문요양은 이용이 불가하고요. 주간 보호센터만 이용이 가능하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장기요양보험 제도에 대해서 정리해 드렸는데요. 어르신이 집에 혼자 계시거나 아픈 부모님을 혼자 케어해야 하는데 그럴 수 없는 상황인 분들은 무조건 꼭 써먹어야 할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고령화 시대에 가족의 경제적 부담은 낮추고 시간의 효율성은 높이고 수급 대상자 또한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정말 좋은 제도라고 생각해요. 어르신 일상생활 자립감 증진에도 도움이 되는 제도이니 꼭꼭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전국 공단 지사에서 노인 장기요양보험 운영센터를 운영 중인데요. 지역에 따라서 미운영 중인 곳도 많다고 하니 사전에 반드시 확인을 하시고 꼭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많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